보행자가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데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센터 김종훈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보행자나 운전자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2014년에서 18년까지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러나 보행 중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인 회원국 평균인 19.7%에 비해서는 네. 약 2배가량 그런 높은 39.7%입니다. 예. 전체 보행 사망자 중에 횡단보도 통행 중에 사망하는 보행자 비율이 2014년에 20.3%에서 2018년 23.1%로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 비율이 성인보다 1.25배 정도 높았고요. 예.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주로 차도와 또 횡단보도에서 절반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예. 보행자의 법규 준수도 매우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또 횡단보도 통행 중에 사망하는 보행자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사망 사고가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이유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늘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통 안전은 지속해서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가령 차량 운전자가 도로의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예. 또 어느 만큼 속도로 줄여야 되겠다라고 인지하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이것은 안전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매우 수동적이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 체계가 변해야 되는데요. 운전자는 보행자가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또 보행자 역시 차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해서 운전자와 또 보행자가 상호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이 필요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교통 문화가 잘 조성이 돼 있는지 궁금해요. 예, 주요 해외 선진국의 그 보행자 교통 문화를 잘 살펴보면요. 예.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되고요. 예. 프랑스, 또 독일,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횡단하려고 하는 그런 보행자까지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 교차로 우회전 차량을 포함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는 규정하고 있지만 네. 이것을 지키는 운전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뭐 규정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또 문제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엔 특히나 그 스몬비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바닥을 보면서 걷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더 취약할 것 같은데, 자, 이런 횡단보도 교통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안전 관련 시스템은요, 교통 정보를 수집을 해서 또 필요한 용도로 잘 가공한 다음에 그래서 그 교통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연구 개발한 그 시스템 또한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신속하게 알려주고요. 예. 또 보행자에게는 차량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상호 유기적인 그런 교통 안전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에게는 노면의 바닥 경광등과 또 도로 주변에 설치된 그런 전광 표지 등을 이용해서 보행자가 있음을 신속하게 알려주는데요. 아울러서 보행자한테는 차량이 접근해 오고 있음을 청각, 시각, 그리고 핸드폰 앱의 진동인 촉각, 이 3중의 감각 알림 서비스로 위험 사항을 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한 사실을 알려서 모두에게 서로 경각심을 주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게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신 그런 기술인데 네. 자, 그럼 우선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술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면 상황을 함께 연출해 보면 좋을 듯한데요. 예. 먼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을 하면요. 보행자가 진입
한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주간 또 야간 조도 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고요. 또 사람과 사물에 대한 판별력이 뛰어난 바로 열화상 카메라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검지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럴 때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방법은요. 센서가 보행자를 인식하는 순간에 횡단보도 양측면 바닥에 네. 노면에 매설된 LED 바닥 경광등이 전멸하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야간에는 50m 밖에서도 인식이 가능하고요. 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인 220 칸델라 밝기를 유지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요. 자동차 후미등이 거의 200 칸델라 정도 됩니다. 예. 이 자동차 후미등 밝기보다 약간 더 밝은 그런 정도이죠.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멀리서도 운전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야간에 더 시인성이 좋게 돼 있습니다. 예. 또한 가로변에 설치된 그 도로 전광 표지 경고 알림 장치를 통해서 운전자가 주목하고 또 감속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런 게 있다면 정말 눈에 잘 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는 LED 바닥 그 경광등 또 도로의 전광 표지를 통해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보행자는 차량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요? 예, 차량이 보행자한테 다가오고 있을 때 차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네. 보행자에게 첫 번째로는요. 스피커를 통한 소리로 그리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설치된 도로 전광 표지에 시각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앱의 팝업 창과 함께 진동으로 울리게 됩니다. 네. 이것은 횡단보도 30m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 검지기를 통해서 시속 10km 이상으로 차량이 접근하고 있을 때 알림 그런 경고를 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또 레이더 검지기로 차량과 보행자를 검지하도록 정보 수집부를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스몬비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닥에 이런 상황판이 알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스마트폰에도 경고 문구가 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미 이 기술들이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여러 지자체에 도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시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양시에 한 군데 그리고 제주시에는 두 군데 총 세 곳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우선 고양시에는 2018년에 한 대학병원의 대형 병원의 앞이면서요. 또 큰 규모의 교회인 그 앞 횡단보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 및 또 많은 환자들 그리고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현재까지 꽤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순히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만으로는 효과 측면에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공인 인증 기관인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 인력과 또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정량적인 효과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약 1000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 분석을 시행했는데요. 예. 그 결과 횡단보도 전면에 최종 정지 차량을 포함해서 83.4%의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고 감속을 했습니다. 예. 제한 속도 50km 도로 실증 구간이었는데 거기서 조사된 횡단보도 전면의 차량 최종 평균 속도는요 26.8km였습니다. 감속을 그래서 네, 운전자가 제한 속도 절반 수준으로 감속하면서 주의 운전한 것이죠. 네. 또 설치 이전에 평균 속도 32km에 비하면 약 20%나 가까이 감속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시민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수치로도 그 효과를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자 고양시가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지역인 제주도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제주시의 경우도 말씀드리면 스쿨존 개념의 한 지점 그리고 또 어르신 등 보행 약자가 많은 실버존 개념의 약국 앞 횡단보도 이렇게 두 지점에 작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고양시 설치 지점과 마찬가지의 그런 정량적인 효과 분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스쿨존에 설치한 제주시의 해당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자치경찰단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요. 예. 올해 두 지점을 더 추가로 해서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시스템 이미 여러 지자체에 설치가 돼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데 자, 이 외에도 또 다른 기술을 추가로 개발 중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차량과 또 보행자의 그런 충돌 교통사고를 잘 살펴보면요. 상호 인지를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따라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한 것을 오차 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 영상 카메라로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CV2X 기반의 교통안전 시스템 연구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좀 더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 C의 의미는 셀룰러, 즉 핸드폰 무선 통신을 활용을 해서요. 네. V2X, 여기서 V는 차량을 얘기하는데 네. 차량과 X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포함한 everyth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즉 핸드폰을 통해서 위험 상황을 차량 내에 있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국내 한 기업과 함께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노약자의 교통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다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의 행태를 분석한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 실증 기술 개발을 행정안전부 국가 R&D로 금년부터 연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예. 특별히 노인분들이 무단 횡단을 할 때 예.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든지 또 뛰신다든지 이런 행태를 분석한 다음에 AI 카메라로 인식한 후에 유사한 행태가 나온다면 경고 알람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죠. 운전자에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기존에 있었던 그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 자체만으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를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에 AI 기술까지 적용한다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예, 기술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요, 교통사고 안전의 심각성과 관련된 시민의식,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제도적인 한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요. 횡단보도 앞에서도 감속하지 않는 그런 운전자가 있을 때요, 보행자한테는 차가 달려오고 있음을 시각, 청각, 그리고 청각인 경고 사운드를 통해서 긴급한 상황임을 알려주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그런데 설치된 그런 위치 주변의 분들께서 시끄럽다고 불만을 토로하셔서 예. 현재는 사운드로는 위험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쉽네요, 예.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사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주의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네. 스마트폰을 통한 진동 알림도 좋지만 소리로 사운드를 알려주는 게 더 전달력이 좋을 예, 듯한데 더 효과적일 것 그렇지 같은데요. 못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뭐 보완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바닥 경광등을 예. 노면에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보행자가 있으니까 감속하세요라는 위험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닥 경광등을 설치하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의 국내 규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그래요. 겁니다. 이 바닥 경광등은 교통안전시설 중에 횡단보도 노면 표시 보조 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멸이 되면 안 되고 계속 켜 있는 점등 상태로 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런 제도적인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교통안전 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께서 그 지금 오늘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려주시죠. 예, 저희 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센터 연구진들의 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 마음가짐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사고로부터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계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처럼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보행 안전 사고에 대한 치료와 처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진들이 무엇보다도 첫 번 가졌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되새기면서 한 마음이 돼서 보행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희 연구진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기술이 횡단보도 사고를 막는 1등 공신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를 대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민의식도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종훈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